이게 뭐하는 짓이야?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해야지. 바닥에 쓰러진 여자가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임신 3개월. 이제 겨우 입덧이 끝나가던 시기였죠. 또 시작이네. 남편은 아내를 일으켜 세우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아버지의 눈치만 살폈죠. 그날 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 3글자. 아빠, 살려줘. 그리고 이 문자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석 달 전.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문이 열리고 두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신부 측 가족은 단둘. 아버지 강민수와 딸 강소은. 신랑 측은 셋이었죠. 아버지 장태식, 아들 장민호, 그리고 장민호의 형. 저희 소은이가 평소에 얌전하고 착해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중년 남자처럼 보였죠. 우리 민우도 성실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태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습관처럼 상대방을 관찰하고 있었죠.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장태식의 손목, 소매 사이로 살짝 보이는 피부에 희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문신을 지운 자국이었죠. 그리고 그의 말투, 행동거지. 겉으로는 점잖게 꾸미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칠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민호가 고급 양주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고맙습니다. 민수가 받으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 집안, 뭔가 수상해.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돈께서는 무슨 일 하십니까? 회사 다니다가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죠. 아, 그러시군요. 저는 건설업 쪽 일을 합니다. 자영업이죠. 장태식의 대답이었습니다. 건설업, 자영업. 민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건설업이라. 정확히는 뭐라는 건지 모호하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때 소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순간 멈췄죠. 저, 아기가 생겼어요. 2달 됐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죄송해요, 아빠.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소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태식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이고,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결혼식을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래야겠죠. 민수는 당황스러웠지만 딸 앞에서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소은아, 아빠 미안해. 조심했는데. 그냥 그렇게 됐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저 집안, 괜찮은 거 맞지? 응, 민호 오빠 착해. 아버님도 처음엔 좀 무서워 보였는데 괜찮더라. 소은은 웃었지만 민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 결혼. 하지만 딸은 이미 임신했고 결혼을 막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나 민수야. 오, 형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지후. 민수가 과거에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지금은 민간 포렌식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죠. 부탁 좀 하나 해도 되겠나?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누군데요? 장태식? 60대 초반. 건설업 한다는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흘 뒤 오지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찾았습니다. 근데 이거 심각한데요? 뭐가? 장태식, 과거 폭력 전과 2건, 그리고 아들 장민호도 사기 전과 1건 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있나? 최근 몇 년간 재개발 지역에서 건설업 한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사업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문으론 자금 세탁 의혹도 있고요. 확실한 거야? 100% 확실하진 않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은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은이를 저런 집안으로 보내야 하나? 하지만 딸은 이미 민호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엔 아이가 있었죠. 일단 지켜보자. 혹시 모르니까.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결혼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딸을 지켜보는 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웃는 얼굴로 딸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죠. 제발 내 예감이 틀렸기를. 한 달 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흐르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은이 아버지 민수의 팔을 잡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고마워. 소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식장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정장을 입긴 했지만 싸구려 기성복이었습니다. 문신이 소매 밖으로 삐져나온 사람도 보였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거지, 조직폭력배라기보단 양아치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예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문제는 피로연이었죠. 민수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복도 구석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태식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 청담동으로 가져와. 알았지? 예,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두툼한 현금 봉투가 오갔습니다. 민수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역시 뭔가 있어. 피로 연장으로 돌아온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소은이, 괜찮을까? 신혼여행은 제주도 3박 4일이었습니다. 돌아온 뒤 소은은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 와,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소은이 들떠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우리 둘이 사는 거야. 민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빠 밥 먹자. 응. 민호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산부인과 갔다 왔어. 아기 건강하대. 그래. 초음파 사진 찍었는데. 보고 싶어? 나중에. 소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이러지? 결혼 전엔 아니랬는데. 밤 11시. 민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응? 이 시간에 어디? 일 좀 봐야 해. 무슨 일인데 이 밤에? 신경 쓰지 마. 금방 올게. 민호는 재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소은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밤 11시쯤 되면 민호는 어딘가로 나갔습니다. 새벽 2~3시에나 돌아왔죠.
오빠 요즘 무슨 일 하는 거야? 아버지 일 좀 도와드리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임신한 아내 두고 밤마다 나가는 건 시끄러워. 내가 돈 벌어오는 거 아니야? 집안일이나 잘해. 민호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결혼 전에 다정했던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소은아, 추석엔 시댁에 가야지, 민호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가 며느리 처음 보시는 명절이니까 실수하지 마. 알겠어. 소은은 불안했습니다. 시댁에 가는 게 두려웠죠. 아빠, 나 추석에 시댁 간다. 소은이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응, 고마워, 아빠. 하지만 소은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얼마나 차갑게 대하는지, 밤마다 어딜 나가는지,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원래 이런 거라고. 추석 전날 밤, 민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은이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 아버지의 직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지후야, 나 민수야. 또다시 오지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장태식? 요즘 뭐 하는지 알 수 있나? 아직 조사 중인데요. 청담동 쪽에 물류창고 하나 임대해서 쓰는 것 같던데. 정확히 뭐 하는진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줘. 부탁이야. 알겠습니다, 형님. 전화를 끊은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은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추석날 시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란 걸. 민수는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길하게 두근거렸죠. 마치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소은은 이른 아침부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내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 차 안에서 소은이 물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말대꾸하지 말고. 민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라. 늦었네. 장태식이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길이 막혀서. 소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와. 할 일 많으니까 빨리 준비해. 집안은 이미 명절 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누이도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죠. 소은아, 이것부터 다듬어. 예, 알겠습니다. 소은은 부엌에서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임신 석 달. 아직 배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일을 왜 이렇게 느려? 장태식이 부엌에 들어와 핀잔을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빨리 하겠습니다. 임신했다고 일 못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어머니 때는 임신하고도 농사일 다 하셨어. 예. 소은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오후 2시 제사상이 차려졌고 절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음식 나르자.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장태식과 민호, 그리고 민호의 형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소은은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갔죠. 소은아, 국 더 가져와. 예, 아버님. 소은아, 이건 짜다. 다시 해. 죄송합니다. 소은아, 그릇 좀 치워. 예.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 다리가 너무 아파. 소은은 싱크대에 기댄 채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흑! 손에 힘이 풀리면서 접시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백자 접시가 산산조각 났죠.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지금? 거실에서 장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무거운 발소리가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장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그릇이야. 그릇이?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가 아니면 괜찮아? 소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려 했습니다. 조심성도 없는 것이? 시집와서 그릇 하나 제대로 못 잡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응? 장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민호가 형식적으로 한마디 했지만 아버지를 말리진 않았습니다. 조심성? 그래, 조심성이 없지. 그리고 그 순간 장태식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쿵! 소은의 옆구리를 향해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으윽! 소은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배를 감싸쥐었죠. 아버님, 민호가 뒤늦게 일어났지만 그저 멀찍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그것도 못하냐고. 멍청한 것. 장태식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소은은 바닥에 웅크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아기는 괜찮을까? 일어나서 설거지 마저 해. 빨리. 소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태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정에 연락하지 마. 알았지? 집안 망신이야. 예. 소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온 소은. 민호는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고 소은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구리의 통증,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남편. 나 잘못 선택한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죠.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진 못했습니다. 아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시댁에서 잘 다녀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싶었죠. 그날 밤, 소은은 옆구리를 만지작거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괜찮아.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아빠, 살려줘. 그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딸의 문자를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괜찮다고는 하는데 문자의 어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소은답지 않았죠. 뭔가 있어. 분명히. 민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새벽 2시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소은. 아빠, 살려줘. 단 5글자. 하지만 그 5글자가 민수의 모든 것을 깨웠습니다. 잠자고 있던 형사, 아버지의 본능, 그리고 복수심까지. 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소은아, 아빠가 간다. 그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하나, 딸이 있는 곳, 그리고 딸을 괴롭힌 놈들이 있는 곳. 이제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새벽 2시 30분, 민수의 차가 신혼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소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소은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소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나갔어. 또 일 본다고. 좋아. 문 열어라. 아빠가 지금 아래 있다. 응? 아빠가 왜? 됐고, 빨리 나와. 짐 싸.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0분 뒤, 소은이 작은 가방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아빠. 민수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엔 생기가 없었죠. 일단 우리 집 가자. 근데 아빠, 민호 오빠가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차는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방향을 틀었죠. 아빠, 여기 어디야? 시댁. 응? 왜 시댁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새벽 3시, 장태식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우리 그냥 가자. 제발. 소은아, 차에 있어. 아빠가 금방 올게. 민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계속해서 누구야 이 새벽에 장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쾅! 민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강민수요. 강소은 아버지. 민수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짓이야? 새벽에 남의 집에. 무슨 짓이냐고요? 민수가 장태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딸한테 손찌검한 게 무슨 짓이죠? 손찌검? 그게 무슨 소리야? 발로 찼죠. 임신한 며느리 옆구리를. 장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릇을 깨서. 그릇?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릇 깼다고 임신한 여자를 발로 차요?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남의 집안일? 민수가 장태식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내 딸이 당한 일인데 남의 집안일이라고요?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너도 나와. 할 말 있어. 민수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장민호, 너 그날 뭐 했어? 저는 아내가 맞는데 가만히 있어? 말리지도 않아?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케이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이게 뭐야? 장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찰 배지였습니다. 강민수, 서울청 강력팀 20년 근무. 작년에 퇴직했죠.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경고합니다. 경고. 첫째, 내 딸한테 다시는 손대지 마세요. 발도 대지 말고. 민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둘째, 친정 연락 차단. 그런 짓 다시 하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합니다. 사돈. 아니 형사님. 오해가. 셋째, 민수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일, 청담동 물류창고에서 토요일 새벽마다 하는 일, 그거 멈추세요. 장태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20년 형사했어요. 수상한 거 보면 알아요. 민수는 배지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들 움직임 하나하나 다 봅니다. 알겠어요? 형사님. 제발 좀. 내 딸 건드리지 않으면 조용히 있을게요. 근데 한 번이라도 더 손대면.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땐 끝까지 파헤칩니다. 당신네 돈 어디서 오는지, 무슨 짓 하는지 전부. 장태식은 말없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민호도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죠. 소은이는 오늘부터 친정에 있을 겁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민수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혼 서류 준비해 두세요. 조만간 보낼 겁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침묵에 잠겼죠. 아버지, 저 사람 진짜 형사였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다. 장태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차 안. 소은은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고마워. 됐다. 이제 안전해. 민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근데 진짜 형사였어? 응. 20년 했지. 너 중학교 때까지. 나 몰랐어. 말 안 했으니까. 위험한 일이었거든.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소은은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아빠, 이혼은 진짜? 당연하지. 저런 놈들이랑 살 수 없어. 근데 뱃속의 아기가 혼자 키우면 되지. 아빠가 도와줄게. 응. 소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차는 조용히 밤길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장태식? 그냥 놔둘 순 없어. 배지를 보여준 건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낼 생각은 없었죠. 일단 소은이부터 안전하게 하고 그 다음엔 민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제대로 끝을 봐야지. 새벽 4시 민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자. 씻고 자. 응, 아빠. 소은은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소은은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민호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죠. 마치 아내가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소은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아빠, 나 내일 산부인과 가야 돼. 그래, 같이 가자. 응. 소은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장태식은 분명히 계속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막아야 한다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민수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지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후야, 본격적으로 파헤칠 시간이야. 내일 만나자. 엔터를 누르는 민수의 손가락. 그의 눈빛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싸움, 그리고 범죄자를 잡기 위한 형사의 본능.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오전, 민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오지우를 만났습니다. 형님, 어젯밤 일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딸은 안전하게 데려왔어.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야겠어. 장태식 놈들, 제대로 감방 보내야지. 장태식 추가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오지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과거 폭력 전과 2건, 아들 장민호 사기 전과 1건, 그리고 화면에 통장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큰 금액이 입금됐다가 즉시 현금 인출됩니다. 한 번에 500에서 1000만 원씩. 자금 세탁이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물류창고 CCTV도 확보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두운 새벽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30분 체류 후 나갑니다. 번호판은 대포차예요. 명의자는 5년 전 사망. 민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완전히 조직적이야. 혼자선 한계가 있겠어. 검사 연결해 드릴까요? 그래.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윤태훈 검사님. 경제범죄 전담이십니다. 자금 세탁 쪽에 능하시고 일 처리 깔끔하세요. 좋아. 연결해줘. 이틀 뒤 검찰청 근처 식당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윤태훈 검사는 40대 중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강민수 전 형사님, 반갑습니다. 검사님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수집한 자료를 건넸습니다. 윤 검사는 꼼꼼히 살폈습니다. 정황상 자금 세탁이 확실해 보입니다. 제 딸이 저 집안 며느리였습니다. 아, 윤 검사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시군요. 딸을 지키는 건 개인적이지만 범죄자를 잡는 건 공적인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현장, 현금 거래 장면, 그리고 가능하면 돈의 출처와 행선지까지. 함정 수사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거래일이 언제입니까? 오지후가 답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입니다. 좋습니다. 그날 현장을 잡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 소은이 거실 소파에서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일 좀 보고 왔지.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습니다. 소은아, 이거 쓸 줄 알지? 녹음기? 왜? 혹시 민호나 시아버지한테 연락 오면 대화 녹음해둬. 무슨 일인데? 저 사람들 범죄 증거 모으고 있어. 자금 세탁? 불법 자금 운반. 소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 오빠도 범죄자야? 그래. 공범이지. 소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 완전히 끝내고 싶어. 저 사람들이랑.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거야. 알겠어. 녹음할게. 나도 도울래. 소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힘들면 안 해도 돼. 아니야. 할 수 있어. 민수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지후의 사무실, 여러 대의 모니터에 CCTV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청담동 창고, 패턴 분석, 오지후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진입시간 새벽 2시 10분 2시 20분, 체류시간 평균 30분, 퇴장시간 새벽 2시 40분 2시 50분. 항상 일정해. 조직적이야.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승합차가 나간 뒤 또 다른 차량이 나왔습니다. 검은 세단. 이건 뭐지? 오지우는 영상을 되돌려 봤습니다. 승합차는 돈을 가져오는 차. 그럼 세단은 받아가는 차구나. 오지우는 즉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중요한 거 발견했습니다. 뭔데? 승합차 말고 검은 세단도 있어요. 이 차가 돈을 받아가는 차 같습니다. 번호판 확인했어? 대포차긴 한데 추적 가능합니다. 좋아. 계속 파봐.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수. 책상 위엔 청담동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물류창고 위치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죠. 토요일. 민수는 달력을 봤습니다. 사흘 남았습니다. 그는 윤 검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사님, 토요일 새벽 작전 준비 부탁드립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협조 받아두겠습니다. 현장에서 체포합시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끝장을 보자. 그날 밤 11시 소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민호. 소은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은아, 나야. 민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 언제 집에 올 거야? 안 가. 이혼할 거야. 이혼? 뱃속에 애가 있잖아. 그래서 넌 아빠 자격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아버지가 날 발로 찼을 때 넌 뭐 했어? 가만히 봤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빠, 나 다 알아. 내가 뭐 하는지. 뭐? 청담동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일. 민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우리 아빠가 형사였어. 20년 경력. 몰랐지? 뭐? 너희 곧 잡힐 거야. 증거 다 모았어. 야, 소은아. 잠깐만. 소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을 멈췄죠.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잘했다. 정말 잘했어. 민수가 딸을 안아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어. 토요일 전날, 민수, 윤 검사, 오지우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윤 검사가 작전 계획을 펼쳤습니다. 새벽 2시 현장 인근 대기, 승합차 진입 확인, 거래 장면 포착, 일제 진입 현행범 체포, 경찰 병력은 형사 4명, 기동대 8명 배치했습니다. 좋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새벽 끝을 봅시다. 세 사람은 굳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토요일 새벽 1시 30분, 민수는 어두운 청담동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윤 검사와 오지후, 그리고 경찰 병력 12명이 함께였죠. 형사님들은 저쪽 건물에, 기동대는 뒤편에 대기하십시오. 윤 검사가 지시했습니다. 목표물은 검은 승합차와 검은 세단. 2대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수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물류창고가 보였습니다. 어두운 건물,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형님, 긴장되시죠? 오지후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대돼. 민수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놈들 잡는구나. 새벽 2시, 차량 접근합니다. 경찰 한 명이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검은 승합차. 번호판은 CCTV에서 본 그 차였습니다. 승합차는 천천히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2명이 내렸습니다. 장태식과 장민호. 확인했습니다. 장태식, 장민호 본인 맞습니다. 민수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장태식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2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죠. 대기. 거래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윤 검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15분, 또 다른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세단. 2번째 차량 도착. 세단에서 한 명이 내렸습니다. 중년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오지우가 카메라로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나중에 신원 확인하죠. 일단 증거부터. 남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창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민수는 쌍안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장민호가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빼곡히 쌓인 현금 다발이 보였습니다. 현금 확인.
민수가 무전에 대고 외쳤습니다. 장민호가 가방을 정작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현금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 포착. 지금입니다. 윤 검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원 돌입. 순간 사방에서 경찰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손들어.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뭐야? 장태식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지 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들이 세 사람을 포위했습니다. 민수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수. 장태식이 민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장태식 씨. 민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 범죄자 잡는 일이죠. 민수가 현금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3억 2천만 원. 출처가 뭐죠? 장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받은 뒷돈. 자금 세탁? 불법 자금 운반. 윤 검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체포 영장 나왔습니다. 장태식, 장민호, 당신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오해예요. 장태식이 발버둥 쳤습니다.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요? 민수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 청담동으로 가져와. 장태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피로 연장에서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녹음한 통화 내용도 있습니다. 청담동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일. 소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형사였어. 너희 곧 잡힐 거야. 장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CCTV 영상, 통장 거래 내역, 증인 진술. 다 있습니다. 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장태식 씨.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안 돼. 제발. 장태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사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봐달라고요? 민수가 다가갔습니다. 당신 우리 딸한테 뭐 했죠? 임신한 며느리를 발로 찼죠? 그것도 봐주라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은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장태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행하십시오. 윤 검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경찰들이 장태식과 장민호를 끌고 나갔습니다. 정작 남자도 함께 연행됐죠. 창고 밖 여러 대의 경찰차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장태식과 장민호는 각각 다른 차에 태워졌습니다. 형님, 해냈습니다. 오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지우야. 민수도 처음으로 편안한 표를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전 형사님. 윤 검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훌륭한 수사였습니다. 새벽 3시,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은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아빠, 소은아, 안 자고 뭐해? 잠이 안 와서. 어떻게 됐어? 민수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다 잡았어. 시아버지, 민호, 전부. 소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응. 이제 안전해. 완전히. 고마워, 아빠. 소은이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민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재판 준비해야지. 응. 그리고 이혼도. 빨리 끝내자. 알겠어, 아빠. 소은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는 아빠 없이 태어나겠네. 아빠는 없어도 할아버지는 있잖아.
민수가 웃었습니다. 내가 2배로 사랑해줄게. 응. 소은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의 첫 번째 승리.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멀었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재판에서 더 큰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소은의 배는 제법 불러왔습니다. 임신 5달. 이제 태동도 느껴지기 시작했죠. 아빠, 아기가 발로 찼어. 그래,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민수는 딸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판 날짜 나왔어. 다음 주 화요일. 떨려.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응.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소은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장태식이 증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추석날 시댁에서 그릇을 깼습니다. 실수였어요. 그래서요? 시아버지가 욕을 하시더니 발로 제 옆구리를 찼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까? 예. 석 달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남편 장민호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소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에 연락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누가요? 시아버지가요. 집안 망신이라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자금 세탁 관련 질문입니다. 증인이 녹음한 통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소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남편 장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친정에 있을 때였어요.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제가 청담동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일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당황하더니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 따졌습니다. 그게 자백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당황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12건,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3억 2천만 원입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창고로 들어가는 장면, 장태식과 장민호가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 현금을 인계하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반론 있습니까? 장태식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 정상적인 자금이었습니다. 증빙 서류는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 2달이 지났는데요.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불법 자금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태식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장태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피고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피고인, 판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장태식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 소은아. 장태식이 소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좀 봐줘. 소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쳐다볼 수 없었죠. 조용히 하십시오. 한 번 더 그러면 법정 모독으로 추가 처벌하겠습니다. 장태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인신문, 증거조사, 최후 진술,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장태식? 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자금세탁, 폭행, 가정폭력 등 총 4가지 혐의가 인정됩니다. 장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징역 9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장민호. 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자금세탁 방조, 가정폭력 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판사님,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쿵.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재판은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소은. 민수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아빠, 끝난 거야? 응. 이제 진짜 끝이야. 소은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죠. 이제 자유야? 그래, 자유야. 일주일 뒤 가정법원 이혼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민호는 교도소 재소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소은아, 말 걸지 마세요. 소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양 당사자 이혼에 합의하셨습니까? 예. 예. 양육권은? 청구인 강소은이 단독 양육권을 갖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권도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면접교섭권도 포기합니까? 예. 포기합니다. 재산 분할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소은이 답했습니다. 그쪽 재산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이혼을 인정합니다. 똑, 똑,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소은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은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은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잊고 살게요. 저도 아기도. 소은은 돌아서서 법정을 나갔습니다. 민수가 딸을 따라 나갔죠.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가시죠. 예. 민호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법원 밖.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빠, 응? 고마워. 정말로. 뭐가? 날 지켜줘서. 민수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니까. 이제 뭐하지? 집 가서 저녁 먹자.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좋아. 소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았습니다. 석 달 뒤 소은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른 날이었죠. 아빠, 아기 나왔어.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민수에게 간호사가 알렸습니다. 어머니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분만실로 달려갔습니다. 소은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꼬물거리는 작은 손. 아빠, 우리 아기야. 소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아빠가 지어줘.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준서, 강준서. 어때? 준서. 좋아. 우리 준서. 소은이 아기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준서야, 엄마야. 엄마가 너 지켜줄게. 평생. 작은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엄마를 바라봤죠. 아빠, 나 봐. 나 보고 있어. 그래. 엄마 닮아서 눈이 예쁘네. 민수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야. 잘 부탁해.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소은과 준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미리 아기방을 준비해뒀습니다. 파란색 벽지, 귀여운 동물 인형들, 작은 요람. 아빠, 이거 언제 다 준비했어?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조금씩. 고마워. 소은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 소은은 자주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죠.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손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기저귀 갈아줄게. 아빠, 내가 할게. 아니야. 넌 아직 몸조리 중이잖아. 쉬어. 민수는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아빠 진짜 잘하네. 너 키울 때 연습 많이 했지. 나도 이렇게 키웠어? 그럼. 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다 했지. 민수는 웃으며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도 잘 키워줄게. 걱정 마. 시간이 흘러 준서는 100일이 됐습니다. 민수는 작은 정원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야? 텃밭? 준서 이유식 시작하면 직접 키운 채소 줘야지. 에이, 아직 멀었어. 금방이야. 애들은 빨리 자라. 민수는 상추와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이거 다 크면 준서 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정성 들여 키운 거. 아빠, 너무 고마워. 진짜로.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건데. 민수는 흙을 툭툭 털었습니다. 너랑 준서만 있으면 난 충분해. 소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기용품 온라인 쇼핑몰이었죠. 아빠, 이거 봐. 오늘 주문 10건이나 들어왔어. 그래, 잘 되네. 준서 키우면서 경험한 거 블로그에 쓰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우리 딸 대단하네. 소은은 밤에 준서가 잠들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상품 설명을 쓰고 주문을 확인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아니, 재밌어. 뭔가 내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소은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죠. 어느 가을 저녁, 민수와 소은은 준서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행복해. 나도. 그때 만약 아빠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 아빠는 무조건 갔을 거야. 응, 알아. 소은은 유모차를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잘 있을까? 장태식은 7년 더 살아야 하고 민호는 4년 더. 그렇구나. 생각나? 아니, 이제 안 나.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준서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조금 미안해서. 준서한테는 할아버지가 있잖아.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아빠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맞아. 소은도 웃었습니다. 우리 셋이서 잘 살자. 그래. 우리 셋이. 노을빛이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아기. 작지만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를 재운 뒤 소은과 민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빠, 나중에 준서가 크면 아빠 얘기해 줄까? 친아빠 말이야? 응.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서가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 줘. 거짓말은 하지 말고. 하지만 이것도 꼭 말해 줘.
엄마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도. 소은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아빠.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밤이었죠. 1년 뒤, 준서는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와서 축하해줬죠. 준서야, 돌잡이 할까? 상 위에 여러 가지 물건이 놓였습니다. 붓, 돈, 청진기, 마이크. 준서는 기어가다가 붓을 집었습니다. 오, 우리 준서 예술가 되겠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서야, 내가 뭐가 되든 할아버지는 응원할게. 준서가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사진 찍자. 그래. 세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58, 소은은 31, 준서는 3살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놀아줘. 그래, 그래. 뭐하고 놀까? 공놀이. 좋아. 민수와 준서는 정원에서 공을 찼습니다. 소은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버지, 행복하게 뛰어노는 아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소은은 생각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많이 가지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엄마, 밥 먹자. 준서가 뛰어왔습니다. 그래, 손 씻고 먹자. 응.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그들만의 일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